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선고를 하지 않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인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씨의 승마 용역대금 36억 원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선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출연금이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수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최 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역시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고 심지어 실형을 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하지 않고 세 사람이 회부된 재판들을 모조리 파기환송한 것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도 현 정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날 그냥 선고해 형을 확정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민심은 이 정부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던 8인의 헌법재판관들과 지금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단호하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하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이 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법조인의 양심이 있다면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